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윤석열 인수위, 지금 하여튼 벌써부터 논란의 대상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용산 청와대 시대를 지금 열겠다고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속상하신 마음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그것도 비판을 할 텐데 오늘은 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냐면. 윤석열이 뭘 잘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 뭐냐? 저도 잘 몰랐는데 윤석열 정부가 옮기려고 하는 그 청와대 부지, 용산 청와대, 거기가 알고 봤더니 정확하게 용산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는 둔지산이야. 아. 아니 둔지산이거나 말거나 이지만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게 건진법사 말 듣고 본인이 지금 용으로 하늘로 승천하는 왕이 되겠다 하여튼 이런 취지로 좀 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고집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용산의 위치는 좀 다른 데 있었어. 우리가 이 조선시대 후기 이후의 지도를 잘 안 보니까 몰랐는데 거기 터가 용산이 아니더라고. 어떻게 윤석열 씨 이거 알면 약간 당황할 것 같은데 건진법사가 그것까지 모르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정확하게 용산의 위치를 짚어드리고 거기는 둔지산이라는 거 정확하게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둔지산이 됐고 용산이 됐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꼭 옮겨야 돼? 자, 허재현 TV가 팩트 체크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허재현 TV의 모든 활동과 논평,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참 감사한 광고주님들 덕에 근근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님들 감사해요. 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인수위 지금 상태인데, 그래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벌써부터 지금 레임덕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리얼미터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기 전에 사람들의 이제 기대도를 이제 살펴봤는데, 잘할 것 같다라는 응답이 50%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선거
직후 조사 때보다 그때는 그래도 50%는 넘겼거든. 이것도 굉장히 낮은 수치였는데 52.7% 지지였는데 거기서 3.5% 포인트가 더 떨어졌어. 일주일 만에. 세상에. 아이고 참. 어머나 잠깐만. 진님 감사합니다. 용산 비대위 등도 중요한 이슈지만 가장 급한 거 대장동 특검. 그렇지 맞아. 우리가 이거 잠깐 잊으면 안 돼. 아 맞네. 이거 좋은 말씀이에요. 허재현 TV에서라도 이거 놓치면 안 돼. 예. 진님 되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는 제가 뭐 페북이 됐든 어디가 됐든 오늘 뭐 이렇게 좀 강조해서 이 글을 쓸게요. 지난 주말에 윤석열 씨가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직접 했어요. 본인이 나름대로 마이크를 들고. 근데 해프닝이 좀 있었죠. 네. 용산 그 국방부 부지 밑에 군사시설이 뭐뭐뭐뭐가 있는지까지도 브리핑으로 다 얘기해버렸어. 그러니까 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논란이 물론 있는데 사실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여기에 지하 벙커가 있고 통로가 있고 뭐 그 정도는 사실 뭐 대충 뭐 지레 짐작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게 꼭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인지는 좀 검토가 필요한데 어쨌거나 그러나 이게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 예민한 사안을 그죠? 비공개 브리핑도 아니고 언론의 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인가? 너무 철없는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이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 청사로 뭐 옮겨가는데 광화문 청사 밑에 뭐가 있고 청와대 밑에는 뭐가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뭔가 브리핑을 대놓고 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조중동하고 국민의힘이 뭐라고 논평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뭐 종북 프레임 씌워가지고 난리가 났겠지. 근데 윤석열 당선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논란이 뭐 그냥 조금 일고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브리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중동하고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냐고. 벌써 나라가 뒤집혀서 너 지금 뭐 북한하고 무슨 관계냐 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지금 강조하는 게 이런 메시지거든요. 봄꽃 지기 전에 청와대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여기가 이제 뭐 대통령 기념관이 된 데나 뭐 기록물 보관소가 된 데나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여기를 이제 공원화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청와대를 공원화 해달라고 그죠? 어떤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게 있었습니까? 저는 남한 정부 수립 이래 청와대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주세요라는 시민운동을 본 적이 없는데요. 대체 어떤 국민이 청와대 부지 돌려주세요 이런 청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굳이 이걸 왜 돌려주겠다라는 거야? 아니 국민 여기가 무슨 되게 그죠? 뭐 조선시대 때부터 무슨 궁궐이 있었던 터도 아니고 이거 뭐 굳이 여길 공원화해서 가야 돼? 공원 많아. 다른 거 갈 데 많다고. 굳이 이런 걸 뭐하러?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해도 돼. 대신 국민과의 소통을 제발 좀 강화해라. 국민들이 언제 그런 요구를 계속 해왔지. 언제 청와대 부지 좀 공원화해 주세요. 우리 놀러 가고 싶어요. 언제 국민들이 그런 운동을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그거 있잖아요. 왜 박근혜 정부 때 국민들이 촛불 들면서 박근혜한테 청와대 방패 이런 얘기한 거를 청와대 이전해 주세요. 뭐 이런 시위로 이해한 거야?
아, 청와대 구경 갈 일이 뭐가 있어, 굳이. 좋은, 예? 잔디밭 많아. 이젠 개발도, 공원 개발도 많이 해가지고. 굳이 그 잔디밭 보러 뭐하러 굳이 또 우리가 또 가야 돼.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는 거야. 예.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윤석열 인수위가 자꾸 비난받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비난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광화문 대통령 공약 파기해갖고 사과도 안 했잖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야, 진짜. 여러분, 제가 지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화문 청사를 고려한 건 맞는데 전문가들 위원회 같은 걸 꾸려가지고 이거를 검토를 해봤더니 유흥중 문화재 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반대하는 거야. 대통령님, 공약을 다 지키실 필요는 없다. 잘못된 공약은 폐기하시는 게 맞다. 예. 이거 이전 비용도 그렇지만 뭐 경호 문제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 신중하셔라.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간의 그 토론 끝에 본인의 공약을 철회한 겁니다. 대단한 용기인 거죠. 사과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 어쨌든 공약을 철회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죠?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으로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철회한 겁니다. 예. 이게 그죠? 뭐 사과할 일일 수도 있지만 훨씬 민주적인 의사 수렴 과정을 거친 거라고 봐야죠. 예. 윤석열이야말로 도대체 아니 본인도 광화문 청사 하겠다고 했잖아. 광화문 대통령 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공약 바꿨잖아. 용산 대통령 하겠다 지금 이거잖아. 본인도 지금 공약 파기한 건데 절반 이상 파기한 거잖아요. 광화문 대통령 못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본인이 광화문 대통령 하겠다고 해놓고는 윤석열도 사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예? 예. 그리고 윤석열이 되게 얼마나 어설프게 당시에 공약을 그죠? 했는지 여기서 나와.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한겨레랑 MBC가 이런 이제 취지로 보도를 하고 있던데 분명히 그 윤석열 그 선대위에서 광화문 청사 충분히 검토했다라고 얘기했어. 예산 문제도 그렇고 안전 문제도 그렇고. 언제 어디 이거 어딨지? 여기 있다. 50여일 전인 지난 1월 27일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는 건 충분히 검토가 됐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윤석열이 본인 입으로. 그래서 이렇게 광화문 대통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불과 그죠? 1, 2개월도 안 돼갖고 이걸 뒤집어 버린 거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 중 발생하는 전파 방해로 광화문 주변에 있는 여러 기업이나 금융기관 이런 곳에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추진도 간단하지가 않고 그 자체가 몇 년이 걸린다고 공약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다. 아니 충분히 검토했다며. 광화문 천사로 이전은 충분히 검토했다. 문제가 없다. 1월 27일날 이러더니 3월달에 들어서는 저희가 이거 좀 알아봤더니요 거기 전파방에 기업 금융기관 엄청 경제 피해가 심하대요. 광화문 안 되겠대요. 야, 씨. 충분히 검토했다더니 사과는 좀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김기현 씨 사과는 누가 해야 돼 지금? 니네 충분히 검토도 안 해놓고 충분히 검토했다라고 뻥쳤던 거 아니야? 1월 말에. SBS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SBS. SBS가 지금 이런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 SBS가 보기에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국방부가 직접 보고했대요. 청와대 이전 비용 최소 5천억 원. 그러니까
청와대만 순수 이전하는 비용은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예? 그럼 청와대가 이전하면 국방부가 딴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새로 청사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시설 비용, 이전 비용, 게다가 또 미군의 네트워크 시설 이전 비용도 추가된대. 어? 온갖 것들. 그거 한 1천억 든대요. 예. 큰일 났어. 국방청사 새로 짓는데 1, 2천억 원. 네트워크망 다시 복원하는데 1천억 원. 방호시설에 1천억 원. 5천억 원. 최소 5천억 원. 그러니까 또 기타 또 여러 가지 또 비용까지 계산하면 최대 1조 원까지도 예상이 된다. 막 이런 보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야, 국민의힘은 이거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더라. 야,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짜 뉴스냐? 그럼 국방부가 가짜 뉴스 퍼뜨리고 있다는 거 뭐야? 지윤이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회원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배임님 뭐라고요? 윤석열이 공약한 254곡 지급 관철하라고 압박이 이게 뭔 소리야? 모르겠네요 뭔 소린지. 다시 차분하게 써주세요. 자, 도대체 이런 엉터리 조언들을 누가 한 건지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본인이 그냥 커밍아웃 해주시네. 김관진 씨가 권고했다고 하네요. 오히려 중요한 위치라서 용산이 열강들이 주둔했던 곳이다 라고 커밍아웃을 해주셨네. 그래서 이분이 권고를 했대요. 이유가 이게 엄청난 이거 사실 커밍아웃 한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그 용산 그 위치가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가기 시작했던 바로 그 터입니다. 일제가 그 용산역 일대에 그러니까 지금의 미군 기지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그 우리나라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병참 기지를 세웠어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열강이 주둔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지금 윤색했는데 일제 병참 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조선 침략이 시작됐던 곳이 용산입니다. 거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용산의 털을 잡고 청와대를 시작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비극이 시작된 곳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조선총독부는 광화문에 있었지만 조선총독부를 만들기 위해서 일제가 조선을 침략한 그 병참 기지 그게 용산 터인 겁니다. 여기서 윤석열의 청와대를 시작하라고 권고한 거야. 일본 제국주의 추억이 담긴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윤석열이 일본에 유학도 다녀온 것도 숨기고 아버지가 그저 일본에 되게 유명한 대학의 교수도 하고 막 그랬잖아. 아 죄송합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일제 뭔가 잔재 세력들 우익 세력들하고 뭔가 좀 연관 세력이 있는 것 같고 불안불안하잖아. 근데 그런 일본 제국주의의 정말 추억이 담긴 그런 장소에서 윤석열 청와대가 시작하라고 대놓고 권고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열강 주둔 이런 식으로 윤색해 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 열강이 주둔했다라는 게 이게 군대가 주둔했다라는 말이야. 군대가 주둔했다라는 말이야. 그럼 윤석열 정부가 뭐 군사 정부입니까? 왜 거기다가 그걸 해야 돼? 아 진짜. 동아일보가 용산 집무실 이전 주도 윤한용, 김웅용은 누구인가?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 걸로 보이지만 뒤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지금 의심이 계속 되죠. 천공스승이라는 인간, 이런 사람이 3년 전에 용산의 활용 방안 이러면서 SNS를 통해 지금 영상의 활용 지금 이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용산이 힘을 쓰려면 용이 여의주를 들고 와야 한다. 용은 최고의 사람이고 여의주는 법이다. 용산에서 횃불을 들어야 하는데 문화의 횃불을 들어야 한다. 최고의 사람이 법과 같이 와서 문화 메카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 문화 공원에는 명분을 만들어서 이것도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어쩌고저쩌고. 지하를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뭐야 이거. 용은 최고의 사람, 여의주는 법.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윤석열이 도대체 누구에게 조종당하고 있는지. 윤석열은 뭐 되게 이렇게 본인이 아는 체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가면 내가 무슨 하여튼 뭐 의식을 지배당할 것 같대. 그래서 용산의 공간에서 의식을 지배당하고 싶다. 뭐 이런 하여튼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이제 뭐 공간이 좀 수평적이고 평등하고 그래야 뭐 참모들 얘기도 본인이 잘 들을 수 있고 뭐 시민들 얘기도 잘 듣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놀고 자빠졌네. 아니 출근길 한 5분 정도 될 겁니다. 용산 집무실로 가는데 그래봤자 만나는 건 용산구 주민들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정도일 텐데 용산구 구민들 얼굴 한번 쳐다보면 국민의 민심이 막 읽어지나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용산구 주민들이 우리 국민을 대표합니까? 에? 예. 이 사람은 실제로 서초동에서 검찰청사로 출근 그죠? 본인이 할 때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던 사람이에요.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대선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서초동 앞 촛불 시위에 대해서 이 사람은 검찰청 앞에서 폭력 시위를 사람들이 수만 명씩 와서 했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국 전국 때 서초동에 촛불 들러 가셨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단 한 번의 폭력 없었습니다. 정말 평화적으로 우리 쓰레기까지 다 치워가면서 정말 평화적인 촛불 시위를 했다고요. 이 사람은 출근하면서 그걸 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이건 폭력 시위다라고 머릿속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 그냥 차 타고 가면서 한 5분 쳐다봤겠지. 이거 폭력이 심하네. 무슨 폭력 시위야? 이 사람은 용산 집무실 왔다 갔다 할 때도 한 5분 이제 청와대 5분 이제 그 차 타고 가면서 용산 집무실 이제 가면서 거리 풍경을 볼 텐데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볼 거야.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촛불을 들고 있어도 와 폭력 시위다. 이렇게 분석하고. 나는 네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정도 수준을 갖고 있으면 그나마 양반이라고 생각해. 너는 지배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 걱정스러워요, 아저씨. 서결이 형. 그냥 밥만 처먹으면 안 되냐? 밥 잘 드시더만. 제발 밥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마. 누구한테 조종당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지금 백악관을 이제 롤모델로 하겠다. 지금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워싱턴 시티가 어떤 철학과 계획을 갖고 건물이 배치가 되고 백악관이 이제 딱 그 구도가 완성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칼럼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걔네들도 그거 만드는데 200년 걸렸대. 200년. 예? 예. 보세요. 18세기 말 워싱턴 DC 밑그림을 짠 건축가 피에르 샤를 랑팡은 의회와 백악관을 두 축으로 해서 의회 행정부 간 균형과 견제의 원칙을 담았다. 20세기 초 수립된 맥밀런 플랜은 내셔널몰과 백악관, 제퍼슨 기념관을 배치해 미국이 지향하는 독립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명확하게 풀어냈다. 링컨 기념관이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로 꼽히는 것도 1963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마틴 루터킹의 연설로 그죠? 그 공간이 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백악관 역시 1800년에 완공된 이래 수차례의 증축, 확장, 보강 공사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이 됐다. 200년의 시간이 걸려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200년 걸려서 지금의 그 백악관 그리고 워싱턴 DC의 각종 건물의 배치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우린 지금 뭐 불과 한 일주일 고민해가지고 용산 뚝딱 아후 천박해 제발 이런 짓 좀 하지마.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광화문 시대를 계획했던 건 그런 겁니다. 이 광화문이라는 공간 자체가 상징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시민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상징성. 왜? 거기가 촛불 시민들이 마음껏 시위하면서 역사를 정말 여러 번 바꾼 정말 그죠? 그런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광화문이라는 공간은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미국의 링컨 기념관 앞이랑 비슷한 느낌의 공간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그죠? 민주주의적으로 되게 아름다운 상징이에요. 근데 용산이라는 공간은 촛불 시민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공간이야.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거기는 그냥 일제 때 조선 침략이 시작된 일제 병참 기지가 있었던 그냥 상징 조선 침략의 상징 같은 공간이라고. 굳이 왜 이런 데다가 이걸 해야 돼? 네. 일제 때 병참 기지가 시작된 공간이라니까 용산은. 우리 촛불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열망 뭐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공간이에요. 철학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정말 일본의 뭔가 이렇게 정치권 세력들의 뭔가 조종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제목에다가 제가 지금 그 용산 청와대 위치가 용산이 아니다 둔지산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겁니다. 이 지도를 좀 보세요. 이게 지금 한성전도. 이거 지금 누구 글을 제가 가져왔냐면 김규원 기자라고 한겨레 김규원 기자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박원순 시장님이랑 굉장히 친한 분이었는데 제가 아는 회사 선배인데 이분이 진짜 그 도시 서울 그리고 건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신 분입니다. 예. 기자는 이제 한겨레 기자이시긴 한데 이분은 또 도시 계획 전문가에 가까워.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그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청계천 복원 이런 거 한겨레에서 연재 기사 쓰고 막 그랬었어요. 하여튼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이분의 글인데 이게 뭐냐면 이분이 지금 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용산의 위치를. 저 한성전도를 보면 자 보세요. 용산이 어디 있습니까? 마포 나루 살짝 옆에 그러니까 왼쪽 밑을 보세요 여러분. 여의도 마포 그쪽 언저리에 용산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금 이제 가운데 부분 보세요. 미지둔이라고 써있지. 미지둔. 이게 둔지산입니다. 둔지산. 예, 둔지산. 여기가 용산 지금 현재 국방부 청사가 있는 용산 그거예요. 원래 이름이야. 둔지산. 응? 근데 어쩌다가 둔지산이 용산으로 잘못 불리게 됐느냐? 이게 일제 때부터 벌어진 거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걸 보면 둔지산이라고 써있죠. 정확하게. 용산 지금 그 국방부 터가 둔지산 일대예요. 둔지산. 응? 여기가 원래 뭐였냐? 지금은 국방부 청사가 있지만 과거에 뭐가 있었다? 일제시대 때 일본국 군사령부 위치. 일제 병참기지.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 터가 둔지산 일대에 마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통적으로 100년 가까이 계속 그 군부대가 주둔을 해서 일본군부터 시작해서 미군, 그리고 미군 다음에 우리 국방부, 그냥 그런 공간이에요. 어디가? 용산이 아니라 둔지산 일대가. 그러면은 용산은 도대체 정확히 어디냐?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는데 좀 현대 지도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직접 그렸는데 이 빨간색 네모 요 부분이 용산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여기가 봐봐요. 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 대충 아실 거야. 그 숙명여자대학교, 그리고 효창공원, 그리고 만리제길, 요쪽 일대가 산이야, 여러분. 지금은 다 이제 건물이 들어서서, 그죠? 여기가 산인지 아닌지, 그죠? 조금, 그죠? 헷갈릴 수 있는데, 가보신 분들은 다 알아. 사실은 여기가 산이야. 산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게 지금 효창공원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거기에 숙명여자대학교 들어서고, 만리제 일대가 다 지금 이제 주택가들 막 개발이 돼서 이게 산인지 뭔지 조금 헷갈리지만 그 일대가 되게 언덕배기가 굉장히 높아요. 원래 이게 산이야, 산. 용산입니다, 용산. 한성전도에 나오잖아. 용산이 어딨어? 둔지산 일대가 아니고, 그죠? 마포. 마포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그 만리제길을 포함해가지고 숙명여자대학교 있고, 뭐 용산역, 뭐 그 일대, 까지 포함해서 좀 낮은 야트막한 산이 있었어. 그게 용산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터가. 근데 어쩌다가 둔지산 일대가 용산처럼 지금 불리게 됐느냐? 일제가 거기에 병참기지를 세운 다음에 원래는 뭐 둔지 병참기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을 좀 쓰기가 좀 그랬나봐. 그래서 옆에 있는 용산이라는 되게 좀 그죠? 좀 있어 보이는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용산 병참기지를 거기가 네이밍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일제 때 36년 그걸 보내고 하면서 거기가 그냥 용산이란 지명으로 굳어져 버려.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거기 아무튼 뭐 아무 철학이 없던 시대니까 계속 그냥 용산으로 거길 부른 거야. 용산이 원래 아닌데. 그러다 용산구가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그냥 용산 국방부 청사 뭐 이렇게 불리게 된 거야. 실제로 용산은 딴 데 있는데. 지금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둔지산입니다. 둔지산 여러분. 그래서 지금 건진법사의 충고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윤석열이 여기를 용산으로 착각한 거죠. 본인이 뭐 왕이 되려면 효창공원 일대를 터를 다시 그죠? 거기를 청와대를 하셔야 돼. 윤석열 씨. 건진법사가 이런 것까지 잘 몰랐던 것 같아.
아시겠죠? 용산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둔지산이 아니에요.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참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보세요, 여러분. 아이씨, 광고 빼. 잠깐만.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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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민족의 슬픔과 한이 실려 있는 공간입니다. 둔지사는 일제 때 여기서부터 침략이 시작된 거예요. 조선 침략이. 여기다가 이제 병참 기지를 세우고 둔지산 일대에 그러면서 야금야금 이제 일본군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조선 정부를 아예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계속 그 군 부대를 군 기지를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경복궁을 먹어버린 거지. 거기다가 이제 조선 총독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둔지산 일대는 어떻게 보면 참 일본군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시작했는지를 시민들에게 역사 전시하는 사실 그런 공간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미군 기지로도 막 쓰이고 이래가지고 이 공간의 끔찍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잊어먹게 된 거야. 사실은 여기에 우리 국가의 상징이 들어서는 그런 청와대가 같은 공간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예. 그러다가 또 자꾸 그 윤석열 정부와 일본을 연관시키는 게 저도 참 그저 찜찜한데 하필이면 왜 또 청와대를 여기로 옮겨? 100년 전의 역사를 반복하고 싶은 거야 뭐야? 그럼 이제 만약에 한일 정상회담이 만약에 여기서 열려봐. 그러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선 여기가 얼마나 좋겠어. 추억의 장소잖아. 일본이 우리 일제가 그죠? 예, 100년 전에 조선 땅을 침략했던 그 역사적 시발점이 여기였는데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열고 100년 전에 추억이 돋습니다 이러면서 윤 당선자 아리가또 이럴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어. 역사학자들이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허재현 TV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좀 여기저기 좀 알려주세요.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차분하게 논평한다고 맨날 이렇게 각오는 하지만 저도 뜨거운 심장이 기자라 가끔 쉽지 않습니다. 참, 네.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 저는 여전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는데 국민 속이 아주 그냥 타들어가고 있어요. 제발 좀 국민 입장에서 좀 일 좀 하세요. 이철이 정무수석 뭐 이런 수박 같은 인간들 얘기만 좀 듣지 말고 김부겸 국무총리 뭐 하고 계세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